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근무하는 최영락이라고 하고요. 사실 R 미덥에서는 처음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이제 최근에 데이터 사이언스, 머신러닝 등 해가지고서 전체적으로 MLOps, 그 보통 이제 DevOps에서 이제 MLOps라고 해서 머신러닝과 오퍼레이션에서 MLOps 이야기를 최근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최근에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에서 R을 활용해 가지고서 어떻게 MLOps 시작할 수 있는지 좋은 콘텐츠가 해외에서 공유가 돼 가지고서 저는 그 내용을 그대로 한국 유저분들께 전달하고자 이제 제가 나름대로 그걸 최대한 소화해 가지고서 오늘 발표하는 걸 목표로 해 가지고서 준비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MLOps를 살펴보기 전에 DevOps란 무엇일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는 제가 이해하는 게 맞다면은 R 언어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뭐 관심이 있으시거나 어느 정도 많이 써보셨을 거나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은 사실 DevOps라고 이야기하면은 그거는 어떻게 뭐 디벨로퍼, 개발자와 오퍼레이션, 운영자들이 같이 협업하는 부분이지 R과는 전혀 상관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DevOps라는 컨셉 자체는요, 개발자들이 하던 영역과 운영자들이 하던 영역이 이제 서로 버무려져 가지고서 예전에는 개발은 개발자들에도 막 해가지고서 이제 운영자들에게 이거 올려주세요 라고 하면 운영자들이 올리고 거기서 문제 있으면 다시 개발자한테 갖다 주고 그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그 프로세스를 어떻게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을까? 즉 개발부터 빌드 테스트, 배포, 운영, 모니터링, 계획 추적까지 어떻게 더 빠르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게 데브옵스의 어떤 철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부분이 MLOps하고 굉장히 좀 맞아떨어지는 성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 프로그래밍 언어를 처음에 저는 C 언어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사실 C 언어부터 시작하게 되면 나중에 다른 언어를 개발하는 개발자와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요. 뭐 자바에서 뭐 엔터프라이즈, 자바빈즈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하면은 사실 감을 잡지만은 잘 이야기 못하고 이게 또 데이터 사이언스나 머신러닝 분야도 파이썬으로 개발하신 분도 굉장히 많으시고 R로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신데 사실 그 두 그룹 간의 소통도 힘들 수도 있어요. 사실 뭐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R로 만들어진 게 정말 잘 만들어졌는데 이거를 뭔가 실제로 사용하려고 배포하려고 하면은 운영자들은 또 이해를 못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MLOps는 서로의 다른 영역이 조금 더 친해지면서 어떻게 더 빠르게 실제 현업에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갈 수 있을지를 살펴보는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잠시 데모를 하나 영상을 살펴볼 텐데요. 이 영상은 사실 조금 길긴 해가지고 뭐 사실 1950년대에 카 레이싱 할 때는 이게 소리가 들리는지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냥 적당히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950년대에 자동차 레이싱 할 때는 각자가 맡은 역할이 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자동차가 딱 왔을 때 바퀴를 교체하고서 가려고 하면은 제가 4배속으로 돌려도 거의 시간이 67초가 걸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2013년도에 이제 멜버른 쪽에서 카레이싱 하는 대회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여러 사람이 다 와가지고서 각자 맡은 역할이 확실하게 정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뭔가 배포할 때 담당자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런 현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담당자의 허락이 없으면은 그래서 담당자가 퇴근했으면은 다음날 가고 우리가 뭔가 회사에서 결제 라인 밟을 때 절차적으로 밟을 때 누가 없으면은 뭐 시간 오래 걸리고 하는 것처럼 그랬었는데 데브옵스 세계에서 지향하는 거는 각자가 맡은 역할이 확실해 가지고서 이렇게 차가 왔을 때 진짜 맡은 역할만 확실하게 수행하고 아니면 서로가 돌아가면서 역할을 볼 수 있으면은 정말 빠르게 바퀴를 교체할 수 있다. 해가지고서 거의 몇 초 만에 바퀴가 교체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데브옵스의 철학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데브옵스는 개발과 프로덕션, 실제로 개발 중일 때의 그 제품과 실제 그게 뭐 R로 된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까도 뭐 저도 데모에서 샤이니를 선보일 텐데요. 그런 것들이 실제 배포가 돼서 서버에 올라갔을 때 그 사람은 뭐 우리가 개발하신 분이 이렇게 매뉴얼 잘 적어가지고 이렇게 배포하면 돼요. 그렇게 적어서 배포를 하더라도 실제로 배포자는 그거를 또 테스트해보거나 뭔가 배포하는 입장에서의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운영에서의. 그 어려움을 서로 최대한 빠르게 한 화면에서
한 가지 뷰에서 최대한 공유하면서 이 프로세스를 어떻게 안정적이고 빠르게 할 수 있는가가 데브옵스의 가장 중요한 철학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 얘기를 제가 갑자기 뭐 R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했는데 왜 이야기 하냐면요. 머신러닝 프로세스도 잘 보면은요. 요 데브옵스와 비슷한 벽이 있어요. 즉 우리가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 R을 주로 하시니까 근데 뭐 어쨌든 대량의 어떤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우리가 뭐 데이터 엔지니어링이라고 할 수 있고 아니면 피처 엔지니어링이라고 할 수 있고 하면서 뭔가 원하는 피처를 뽑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한다면은 그 다음에는 뭔가 이제 R로 해서 다양하게 뭐 시각화도 시켜보고 하면서 뭔가 내가 원하는 모델을 빌드해야겠다, 트레이닝 해야 되겠다, 그리고 뭔가 평가도 할 수 있겠다. 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사실은 한 번에 되는 게 아닌 왔다 갔다 해요. 그렇죠? 뭐 하다가 정확도가 몇 퍼센트면은 또 다시 해보기도 하고 뭐 파라미터 조금씩 바꿔보기도 하면서 또 다시 왔다 갔다 하고요. 요 과정을 굉장히 거치면서 실제로 프로덕션에 가더라도 일종의 뭔가 벽이 있어가지고서 요 벽 때문에 뭔가 안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을 데브옵스와 MLOps의 관계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요. 이제 데브옵스라고 하면은 개발자들이 쓰는 소스라든가 아니면 인프라에 대한 소스 코드를 코드로 관리한다거나 해서 코드 관리 인프라에 대한 관리로 볼 수 있다면요. MLOps 같은 경우는 코드 관리뿐만 아니라 그 머신러닝에서 저도 뭐 R로 많이 해본 건 아니지만은 여러 가지 학습할 때 그 환경이 조금씩 틀리면은 파라미터도 다 틀리고 결과도 다 틀려요. 즉 데이터 파일과 뭐 이제 그 뭐 주피터 노트북 아니면 뭐 리드미 파일 같은 거 전체적인 문서 파일을 똑같하게 최대한 똑같이 관리하고 데이터셋이 별도로 잘 관리가 돼야 될 거예요. 그리고 데브옵스에서 인프라 관리해가지고 인프라를 정의를 또 코드로 해가지고 뭐 가상머신 어떤 레벨로 쓰고 한 몇 개를 쓰고 로드 밸런서는 어떻고 잘 정의했다면은 MLOps에서는 그 머신러닝을 돌리는 GPU 환경이라든가 그런 환경을 같이 관리해야 될 거예요. 데브옵스에서 소스 코드 버전 제어를 이렇게 한다면은 MLOps에서는 또 이제 실험 결과를 어떻게 잘 추적하고 그 데이터셋이 변경이 얼만큼 되었는지에 대한 데이터셋에 대한 관리도 중요할 거예요. 데브옵스에서는 실행 파일 빌드 해가지고서 그 결과된 빌드 파일만 잘 배포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MLOps에서는 이제 때로는 며칠 몇 주가 소요되기보다는 이 모델 트레이닝에 대한 부분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할 거고요. 데브옵스에서는 빌드 버전만 관리하면 되겠지만은 MLOps에서는 모델도 최신이냐 아니면 언제 실험을 했느냐 해가지고서 그 모델 버전 관리도 하고 또 그 모델을 그대로 다시 똑같은 정확도가 나올 수 있는 똑같은 데이터셋과 똑같은 실험으로 똑같은 정확도가 나올 수 있는 그 재현 가능한 환경 관리도 중요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데브옵스에서는 이제 코드 버그 수정 자체에 좀 더 포커스가 되어 있다면요. MLOps에서는 데이터 모델을 변경해야 했을 때 정확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또는 모델을 다시 트레이닝 한다든지 하는 그런 거와 좀 많이 관련이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제가 오늘 데모에서 선보이려고 하는 건요. 이제 사고에 대한 어떤 치명적인 이제 치사율에 대해 확률에 대해서 에스티메이터라는 이 샤이니 앱에 대해서 이제 작성된 앱을 선보이고자 합니다. 요 데이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이렇게 열어놨고요. 예, 잠시만요. 예,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있는 대충 한 2메가 정도 되는 데이터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뭐 오리지널 데이터셋이 뭐 웨이트가 어떻고 치사율이 어떻고 등등 해가지고 뭐 벨트를 메고 있었는지 안 메고 있었는지 성별은 어떻고 등등의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간단한 학습을 시켜가지고서 그거에 대한 결과를 기반으로 샤이니 모델을 비주얼라이제이션하는 그 앱이 지금 여기 있는 소스 코드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습하는 소스는 이쪽에 있고요. 샤이니 앱에 대한 소스는 여기 보시면은 액시던트 폴더가 잠시만요. 제가 또 갑자기 또 이런 액시던트 앱이라는 폴더에 요 앱.r이 요 샤이니 앱이거든요. 그래서 이 앱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학습된 결과를 endpoint.rd라는 파일로 받아가지고서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뭐 x축, y축에다가 원하는 내용 표시하고 기타 등등의 필요한 내용을 비주얼라이제이션 해가지고서 이렇게 준비를 하였고요. 요거에 대해서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여기 제가 샤이니 서버라는 앱을 데이터 사이언스 버추얼 머신이라고 애저에서 그걸로 띄워놨고요. 거기서 URL을 들어가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시만요.
가상 머신 종류가 나오고 IP 주소 클릭해서 3838로 들어가면은 항상 뭔가 이렇게 보여드리고자 할 때 안 나오는데 이따가 이거 제가 URL을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가지고서요. 뒤에서 데모할 때 선보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지금 샤이니 앱을 띄워놓은 상태고요. 거기서 이제 어떻게 실제로 돌아가는지를 이따가 데모를 통해서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 애저 머신러닝 서비스 앤 GitHub 액션 해가지고서 오늘 데모로 선보이고자 하는 환경은 이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R로 잘 빌드된 모델, 이제 모델을 어떻게 트레이닝 하는지. 예를 들어서 트레이닝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애저 ML SDK라고 해가지고서 R로 바로 사용이 가능한 이 SDK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애저의 계정에 대한 권한을 넣고 하면은 학습이 쭉 이제 애저 위에서 쭉 이루어지도록 즉 R 소스 가지고서 로컬에서 돌리는 것이 아닌 그걸 가지고 쭉 학습을 이렇게 뭐 해달라 뭐 VM은 이걸 종류해 가지고서 학습을 시켜달라 트레이닝을 시켜달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부분 이와 관련해서 데이터를 이제 미리 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애저 쪽에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부분 그리고 실제로 이 모델을 배포해 가지고서 사용할 수 있는 그거에 대한 부분이 여기 있는 소스 부분이고요. 여기 있는 소스 샤이니 앱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샤이니 서버를 이제 여기 아까 제가 DSVM이라고 하는 요 버추얼 머신에 띄워가지고서 그걸로 비주얼라이제이션 하기 위한 용도로 써요. 잠시만요. 여기서 제가 이걸 봐도 되겠군요. 엔드포인트가 아니다. 이거는 복사만 하고 샤이니 앱.conf 이쪽에 제가 액시던트라는 폴더로 해서 해놨네요. 네. 제가 앱하고 항상 헷갈려가지고서 액시던트로 가게 되면은 여전히 뭔가 안 나옵니다. 제가 이유는 예, 항상 데모를 할 때 뭔가 라이브를 할 때 뭔가 안 나오는 이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요건 이따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로케이션에다가 이미 등록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그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GitHub 액션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서 지금 DevOps가 연동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애저 머신러닝과 관련해서 설명을 하자면요.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아까 보시면은 이제 트레이닝 모델을 가지고서 모델 트레이닝을 할 때 애저 ML SDK를 이제 R코드 라이브러리 갖고 와가지고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실제 애저 쪽에 인증을 수행하고 그걸 기반으로 실제 컴퓨터로 등록을 해가지고서 쭉 보시면은 실험 하나를 실행해달라 라고 해가지고서 실험을 제출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실험을 제출하게 되면요. 애저에서는 여기 보시는 머신러닝 스튜디오라고 하는 머신러닝 서비스가 있고요. 이 서비스에 들어가게 되면은 현재 왼쪽 메뉴에서 제가 실험을 추가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실험 추가한 쪽에 보면은 액시던트라는 실험 이름으로 해가지고서 지금 처음에는 실패했지만은 나중엔 성공한 이런 내용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부분이 R 코드가 실행이 돼가지고서 애저 위에서 머신러닝을 돌려달라는 게 바로 실행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거 실행을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그래서 애저 머신러닝 스튜디오 보시면은 데이터셋부터 실험, 파이프라인, 모델, 엔드포인트 등등 여러 가지가 있고요. 요 각각이 의미하는 것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즉 보시면은 MLOPS를 대비하고 나온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R 코드를 해가지고서 트레이닝도 실행할 수 있고 뭐 실험에 대한 데이터셋도 업로드도 할 수 있고 관리도 할 수 있고요. 그거에 따라 가지고 등록된 모델을 여기에 아까 애저에 있는 이 UI를 통해 가지고서 모델이 뭔지 실험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 살펴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실험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한번 쭉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실험이 실행이 됐고 잘 완료가 됐고 뭐 스크립트 accident glm.r이라고 해가지고서 여기 있는 accident glm.r이 실제로 돌아가 가지고서 실험 내용이 잘 실행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등등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파라미터가 어떻고 하는 등등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부분이요. 여기 GitHub URL 하나가 나와 있어요. Git 레포지토리 URL. 이 부분이 지금 파워포인트에서 보시면은 애저 머신러닝 이 서비스가 GitHub 액션을 통해 가지고 연동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미리 관심 있으신 분도 돼 있을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여기가 지금 현재 GitHub 소스고요. 여러분 지금 퍼블릭 해놨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도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 GitHub가 어느 순간에 올해 5월 달인가 이 GitHub 액션이라는 서비스가 정식으로 런칭이 됐어요. 올해 1월일 겁니다. 아마 1월쯤 12월 그쯤일 겁니다. 이 GitHub 액션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능을 이제 CI/CD라고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커밋 개발자들이 좋아하는 이제 커밋이라고 해서 GitHub에 커밋이 하나가 푸시가 됐다거나 아니면 풀 리퀘스트가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 GitHub 액션으로 해서 GitHub 워크플로우스에 사전 정의해 놓은 이런 내용들이 GitHub 액션이라는 단위로 해가지고서 자동으로 실행이 돼요. 여기 있는 내용이 쭉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이 데이터 파일을 GitHub 액션에서 SSH로 접속해가지고서 아까 그 샤이니 앱이라고 해가지고서 버추얼 머신에다가 업로드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Azure ML 이 파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GitHub 액션에다가 우분투 최신 머신을 이용해가지고서 CI/CD가 쭉 실행이 되는데 Azure ML 워크스페이스로 해서 이 크레덴셜을 갖고 와가지고서 이 앱을 R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실행하는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따가 데모를 통해 가지고서 조금 더 정확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전에 이제 제가 지금 사용했던 거는 이제 Azure ML SDK라고 하는 요 R 라이브러리를 사용했는데요. 이 현재 여전히 프리뷰로 나와 있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R 유저분들이 잘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그 C랜인가 거기로 가시면요. 최신 버전이 0.6.85로 나오는데 지금 있는 이 최신 기능을 쓰시려면은 이제 0.10.0이 올라와 있는 이쪽 홈페이지로 직접 가셔가지고서 보시면은 아마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Azure ML SDK에서 Azure 쪽에 홈페이지 가시면요. 최신 버전 0.10.0을 설치하는 방법이 나와 있고 제가 공개한 GitHub의 그 레포지토리를 통해 가지고서도 여러분들이 이 링크를 찾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 R 패키지를 사용하시면요. R 명령어만을 통해 가지고서 아까 보여드렸던 Azure 머신러닝 서비스를 바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 약간의 뭐 하이퍼 드라이브 같은 걸 지원해서 하이퍼 파라미터 검색이라든지 이런 튜닝도 가능하고 GPU 클러스터도 머신을 조그마한 거 썼다가 크게 쓸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오토 스케일링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itHub 액션을 아까 잠깐 설명했지만요. 다시 한번 소개하자면은 이제 하실 수 있는 내용은 이 .github의 워크플로우스에 추가하고자 하는 원하는 내용을 이 YAML이라고 해가지고 이 스크립트가 정의 있습니다. 뭐 콜론으로 해서 이렇게 띄어쓰기와 함께 정의하는데요. 요걸 통해서 정의하고 요 내용만 저장을 해서 푸시를 하게 되면요. 여기 있는 내용이 다 GitHub의 여기 액션스라는 요 탭으로 가시면은 이 하나하나가 여기 있는 네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다 나와가지고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 GitHub 액션 같은 경우는 쉽게 사용하시는 법은 이미 GitHub 액션스라는 마켓플레이스에서 예를 들면 여기서 지금 SSH로 접속을 해주세요 하는 이런 내용이 이런 액션이 이미 다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Azure 머신러닝과 관련해서도 다 정의가 되어 있고요. 또는 심지어 여러 가지 뭐 복사한다거나 여러 가지 뭐 다른 클라우드에 연동하는 그런 내용도 다 있기 때문에요. 이런 액션들을 이미 정의된 거를 잘 갖고 와가지고서 사용만 하면 돼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커밋을 했을 때 CI/CD가 자동으로 실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데모로 하고자 하는 이 과정은요. 여기 있는 액시던트 치사율에 대한 샤이니 앱 아키텍처라고 해가지고서요. 지금 GitHub에서 지금 크게 이제 정확하게 3개의 액션으로 나눠져 있는데 크게 2개의 액티비티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지금 누가 작성한 SSH 마스터라고 해가지고서 SSH로 연결하는 그런 거와 관련된 어떤 스크립트들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뒤에도 보시면은 여기도 SSH로 해가지고서 접속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 파일에 걸쳐 가지고서 SSH를 연동해 가지고서 애저에서 R 스크립트도 바로 실행을 지원하는 데이터 사이언스 버추얼 머신이라는 걸 이용해서 VM을 접속을 해서 여기서 R 스크립트를 실행을 하고요. 또 다른 거 같은 경우는 Azure ML과 관련된 액션스 해가지고서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보시면은 AML 워크스페이스, Azure의 AML 워크스페이스 해가지고서 이 부분이
Azure ML과 관련된 액션입니다. 요걸 사용해 가지고서 다이렉트로 Azure ML 서비스에 명령을 내리는 요 두 가지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실제로 R 스크립트가 실행이 되면요. 여기서는 또 이제 여기 R 아까 설명했던 Azure ML과 관련된 R 라이브러리를 사용해 가지고서 실제로 이쪽에 명령을 내리기도 하고요. 그 결과에서 엔드포인트 파일이 나오게 되면은 그 엔드포인트 파일을 샤이니 서버 쪽에 업로드 시켜 가지고서 샤이니 서버에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데모 환경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지금 예를 들어서 애저에서 보시면은 여기서 AML 컴퓨터에서 크레덴셜로 접속하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크레덴셜을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은 이제 GitHub 액션에서는요. 이제 사용자의 이 세팅에 가보시면은 시크릿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원하는 환경 변수를 이렇게 추가하면 돼요. 그래서 애저 크레덴셜이라든가 이렇게 중요한 데이터는 소스에 저장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저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내용이 GitHub 액션에서 이렇게 시크릿.azure credentials 등등 하면은 이제 액세스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액세스가 돼가지고서 이쪽에 Azure 워크스페이스 접속을 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나와 있는 거고요. 실제로 구체적인 설정은 제가 여기 클라우드라는 디렉토리에 실제 컴퓨터 머신은 이렇게 쓸 것이다. 아니면 실제 워크스페이스 대상은 뭐 리소스 그룹 이름은 이렇게 쓸 것이다라고 사전 정의를 해놔가지고서 그 내용을 쓰고 있고요. 이 설정 같은 경우는 이제 애저 머신러닝 서비스 같은 경우 장점이요. 실제로 머신러닝을 돌릴 때만 자원을 써서 자원을 소비합니다. 쓰지 않을 때는 자원을 프리시켜 가지고서요. 실제로 사용하는 비용이 머신러닝을 돌릴 때만 사용 비용이 지불되도록 하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 타임아웃을 좀 늘리게 되면은 이제 실제로 서비스가 이제 뭐 4개까지 뭐 필요하면 그러니까 확장시켰다가 다시 줄어들고 600초가 지나면은 줄어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뭐 개발 중일 때는 조금 늘려놓고 프로덕션일 때는 좀 아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모델 트레이닝 같은 경우가 이제 여기 보시면 트레인 모델이라고 해가지고서 실제 트레인 모델.r이라는 요 파일을 실행했는데 이제 요걸 실행하기 위해서 SSH로 접속을 했어요. 그 접속한 부분이 여기 보시면은 트레인 모델.r Azure ML을 보시면은 여기서 워크스페이스 가고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퍼미션 갖다 놓고 실제 트레인 모델.r이라는 파일이 실행이 되고요. 요거 같은 경우 GitHub 액션에서 바로 하지 않은 이유는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DSVM 서버에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있고 이제 R 라이브러리로 어떻게 실행이 가능한지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게 실제 서버 위에서 동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라이브러리 가져와가서 제이슨 라이트라든가 등등 갖고 와서 이제 애저 크레덴셜이 제이슨 등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제이슨으로 파싱해가지고서 원하는 필드를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서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GitHub 액션을 쭉 돌린 겁니다. 요 돌린 GitHub 액션 결과가 이제 여러분도 아마 퍼블릭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요 액션스 탭에 가면은 트레인 앤 디플로이 모델이라고 해서 가장 최근에 실행이 제가 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트레이닝을 실제 가보시면은 어떻게 해가지고서 작업이 실행되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 소스가 푸시가 되면은 이제 또 이제 모델 디렉토리가 푸시가 되면 여기 있는 내용이 쭉 실행이 돼가지고서 실제로 VM에 있는 내용 쭉 갖고 오고 트레인 모델 해가지고서 SSH 접속을 해가지고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액션을 통해 가지고서 SSH로 접속을 한 거예요. 호스트 통해 가지고서 접속을 했고요. 잠시만요. 예, 크레덴셜로 접속을 했고 거기서 실제 VM에서 디렉토리 이동해서 Azure 크레덴셜을 익스포트 시키고 그래야 R에서 스크립트에서 환경 변수 쓸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R 스크립트로 트레이닝 모델을 돌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가 이렇게 잘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이 실제로는 네, 제가 좀 이따 다시 또 데모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제 돌아간 부분이 이렇게 GitHub 애저 머신러닝 워크스페이스에서 그래서 실행 4 같은 경우에 잠시만요. 액시던트 해가지고서 실제 이 액시던트 실험이 실험 네 번째에서는 어떻게 돌아갔냐라고 하면은 뭐 실험 네 번째에서는 정확도가 뭐 이만큼 나왔었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해가지고서 학습된 결과가 이제 실제로 이제 클라우드에서 어떻게 학습되는지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샤이니 앱 모델 같은 경우는요, 중요한 부분은 이제 포스트를 해가지고서 요 제이슨을 올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내용이 이렇게 잘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제가 또 뭐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예, 또 아마 VM이 스탑이 됐는지 예, 지금 볼 수가 있어가지고 SSH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아마 잘 붙기는 붙었는데 아마 샤이니 앱이 왜 안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sudo systemctl 예, 지금 보면 잘 실행 중인데 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항상 데모할 때만 이렇게 샤이니 서버에 샤이니 서버 .conf 예, 제가 분명히 액시던트로 해가지고 3838로 해놨는데 왜 아까 안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참 신기합니다. 네, 도저히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우선은 이 라이브 데모의 법칙이라고 항상 뭔가 하나씩 안 되는데요. 우선은 제가 데모에서 선보이고자 하는 부분은요. 요 부분을 데모에서 예를 들면은 제가 지금 이게 제 로컬 컴퓨터에서의 파일이에요.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지금 샤이니 앱이 돌아가는 코드가 요 앱.r이고요. 여기에서 지금 제가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지금 컬러가 이게 이 컬러가 아마 지금 제가 확장팩을 안 설치해서 그런데 이게 아마 보라색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00으로 하면은 뭐, 뭐 보라색일 거예요. 그래서 RGB 하면은 R과 B를 섞어가지고 보라색이 된 겁니다. 00으로 하면은 이제 RGB에서 B만 나와가지고서 아마 파란색이 되겠죠. 뭐 제가 이해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서 색깔이 바뀌는 거를 간단하게 테스트 해보고자 해요. 그래서 제가 git 스테이터스에서 파일을 바꿨고 제가 예, 최근에 퍼플로 다시 바꿨으니까 블루로 다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밋을 쉽게 하시려면 저는 이제 VS 코드에서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소스 컨트롤로 가가지고서 내용을 추가하고 커밋을 시키고 예, 뭐 블루 바로 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커밋 내용이 예, 다음과 같이 블루 바로 나왔는데 아직 푸시는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푸시라고 해가지고 git 푸시를 시키게 되면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도 실제 명령어만으로도 돌아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가 명령을 지금 내리면요. 지금 여기 제 GitHub 저장소에 블루 바라고 해서 코드가 하나 올라온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GitHub 액션을 정의를 해놨을 때 실제 지금 요 샤이니 앱이 바뀌게 되면은 요 블루 바 해가지고서 요거 액션만 돌아가도록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이 여기 보시면은 제가 지금 데이터.yaml 해가지고서 요 파일은 모델에 있는 경로에서 요 패스에 있는 내용이 바뀌면은 GitHub 액션이 돌아간다 나와 있는 거예요. 즉 학습을 다시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서 지금 제가 모델 경로 디렉토리에 있는 임의의 파일을 막 바꾸게 되면은 요 두 번째 액션이 실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모델 경로에서 모델 경로에서 트레인 모델.r인데 제가 일부러 이렇게 엔터도 두 번 넣어요. 그래서 잠시만요. 역시 커밋을 해가지고 추가하고 커밋해서 테스트 뭐 to 뭐 new lines라고 하고 제가 역시 푸시를 하게 되면요. 여기 있는 GitHub 액션이 이제 막 돌아가야 될 거예요. 이상적으로는. 그때 예, 이렇게 또 돌아가죠. 테스트 2 라인즈에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아까 샤이니 같은 경우는 블루바가 리프레시된 이 부분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실제 보면은 퀵 디플로이 해가지고서 제가 파일을 복사해가지고서 샤이니 앱이 잘 동작할 수 있도록 카피하고서 컴플리트가 됐는데 왜 도대체 서버에서 보여야 되는데 왜 안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 접속
해봤는데 되던데요. 아, 그, 그래요? 예, 예. 엑시던트 뒤에 그 바가 두 개 들어가서 그런 것 같아요. 저기 슬러시가.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엑시던트. 역시 이게 네, 라이브 데모 할 때는 네. 항상 예, 뭔가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아, 그렇네요. 감사합니다. 그게 보시면은 지금 바가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뭐 데이터 좀 확장시키고 하면은 예, 바가 지금 좀 작네요. 예, 이렇게 좀 크게 키우면은 지금 녹색, 예, 파란색 바로 다시 바뀐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은 코드만 바꾸면은 우리가 배포 단계는 GitHub 액션에서 CI/CD로 알아서 해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제 두 번째 데모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요. 여기 지금 GitHub 액션에서 잠시만요. 예, GitHub 액션에서 이쪽에서 퀵이 아닌 네, 디플로이 모델에서 이 부분이 여전히 실행 중이고요. 이게 데모할 때 약간 시간 걸려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여기 보시면은 실제 트레이닝 모델 해가지고서 애저 애저 머신러닝 서비스로 해가지고서 실제 올렸다는 부분도 나오고요. 지금 아마 좀 기다리면 아마 여기 라이브 로그도 이렇게 쭉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라이브 로그를 같이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예, 이렇게 되면은 이게 좀 잠시 뒤면은 애저 쪽으로 또 자동으로 접속이 돼가지고서 실험 하나가 여기 더 나와가지고서 또 트레이닝 되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트레이닝 시키는 것부터 해가지고서 개발 모드에서 트레이닝 시키는 거 그리고 실제로 모델 배포하는 거 등등 해가지고서 이런 부분이 이제 R 개발하시는 분이 실제로 코드 커밋만 하면은 이제 데브옵스 쪽에 MLOps 쪽에서 지원만 된다면은 충분히 이 환경이 오퍼레이션과 다 맞물려 가지고서 모든 것을 다 같이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요 단계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 가지 제가 데모와 함께 우선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요. 일단 GitHub 액션은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GitHub 인수하겠지만 하긴 했지만 독립적인 회사이고요. 현재로서는 뭐 퍼블릭 레포지토리 같은 경우 뭐 시간의 제한은 있겠지만 무료로 기본적으로 다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MLOps 쪽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소스 코드가 CI/CD와 함께 어떻게 돌아가는지 살펴보시고 싶으신 분은요. GitHub 액션을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Azure ML 서비스 자체는 현재 무료입니다. 스탠다드 같은 경우는 무료이기 때문에 즉 스튜디오에 나오고 기본적인 로깅 나오고 오케스트레이션 나오는 거 자체는 무료고요. 트레이닝 클러스터는 실제로 실행이 될 때 아까 같은 경우 이제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요. 여전히 트레이닝 모드에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이게 실행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로그가 새로 고침하면은 지금 아마 예, 실행 6은 아마 나온 상태예요. 그래서 대기이고 여기서 이제 자원을 좀 찾고 하는 데는 약간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스냅 출력 로그도 하게 되면 라이브 로그도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지금 로그 파일이 안 나와서 그런데요. 이게 점점 로그 파일이 나오고 하면은 이제 대기 상태에 있는 머신 찾아가지고서 쭉 디플로이 해가지고서 학습되는 이 로그도 쭉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는 부분은 실제로 애저에 대해서 머신을 학습할 때 걸 사용할 때만 그리고 모델 배포해 가지고서 하는 엔드포인트 요거 같은 경우는 학습한 모델을 웹 서비스 배포할 수가 있거든요. 요 두 개의 비용이 발생하고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버추얼 머신 해가지고서 VM을 미리 준비를 해둬가지고 요걸 사용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 약간 표준 D4S 해가지고서 쓰면은 대충 뭐 이제 예, 일일 비용이 한 3에서 4달러 정도가 나와요. 뭐 미국 기준이긴 한데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보시면은 아마 오늘 데모했던 환경도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저도 사실은 이게 이제 미국 쪽에서 발표된 내용을 잘 팔로우업을 해가지고서 준비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뭐 여기 오리지널 레포지토리를 제가 포크 해가지고서 이것저것 조작을 해가지고서 해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관심 있으시면 충분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저보다 잘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조금 챌린지 제가 하면서 조금 어려웠던 부분은 첫 번째는 이제 R을 이제 그 DSVM을 돌릴 때 R을 이제 최신으로 0.1.10.0으로 설치하는 부분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 뭐 저는 그냥 수도 해가지고서 루트 권한 썼는데요. 뭐 그렇게 해서 설치하는 부분은 제가 R로 스크립트 잘 몰라가지고서 약간 헤맸었고요. 두 번째는 요 액션스가 지금 현재 3개가 올라와 있는데 이 순서는 여러분이 결정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첫 번째로는 데이터를 올려줘야 아무래도 학습이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먼저 올리고 그 다음 트레이닝을 하고 그 다음에 샤이니 앱에 배포한다. 요 단계 거쳐가지고서 파일을 여기 같은 경우는 Azure ML 데이터 올리는 부분에서 데이터 파일을 먼저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모델을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샤이니 앱을 배포한다. 그 단계별로 해주시면은 차례차례 액션이 다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GitHub 액션이나 GitHub 처음 써보시면은 요 시크릿을 잘 모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여러 가지 정보를 저장한다. 그 부분만 참고하시면은 이제 여러분께서 R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지식이 있으시니까요. 샤이니 앱도 그렇고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GitHub 액션을 활용해가지고서 이렇게 MLOps로 또 가실 수 있는 좋은 발걸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는 오늘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